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열흘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 대책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현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정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대책 핵심은 어떤 겁니까? 네, 무엇보다 그 시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외주를 주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리하게 외주를 준 게 사고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인데요. 그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난 스크린도어 정비 업체죠. 은성 PSD의 경우 당초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요. 아예 직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로 돼 있는 또 다른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죠. 유진 메트로컴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유지 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많은 문제를 낳은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죠.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적게 쓰고 또 아무래도 그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 조건에서 오는 무리한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부족한 임금, 다단계 관리 감독으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 이 모든 것 안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업무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그 매피아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지하철업계에서도 이 전관 예우가 행해지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피아 하면 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메트로 출신 퇴직자들이 외주업체에 재취업한 그런 경우를 일컫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혜도 없애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건 그 서울 메트로가 전동차 정비를 맡은 한 용역업체에 제안한 요청서 내용인데요. 메트로 출신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우선 배치해라. 메트로에 이직 희망자가 더 있으면 용역회사가 뽑은 계약직 직원을 교체해라. 그러니까 계약직은 그냥 내보내고 메트로 출신을 받으라는 거죠. 네. 사실 엄청난 특혜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계약서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그 메트로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보수 차이가 컸는데요. 이를 기술과 경력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민관 합동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르면 다음 달까지 진상규명을 끝내고 지하철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판매한 옥시 본사에 우리 국민연금이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죠. 그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좀 위협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업체에 거액을 투자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투자한 기업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이미 많이 불거진 뒤인 지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옥시의 영국 본사죠. 래킷뱅키저에 861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홈플러스의 영국 본사인 테스코에도 33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롯데쇼핑,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등에도 국민연금 수천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그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의 악행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인데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투자할 때 까다로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그 운영 규모가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게 될 경우에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준을 좀 보면요. 주로 수익성을 위주로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요소,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은 소홀히 평가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도덕적 평가 이런 게 별로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원칙의 사회적 가치, 윤리 이런 개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 박 기자도 직장맘인데 네. 가장 큰 애로사항 꼽으라면 역시 육아죠. 네, 맞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마, 할빠 이런 용어들도 네.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거고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아이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2,5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조사 대상자의 31%가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 중에서 43%는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몸이 힘들어서,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줘서, 네.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결국 전체의 65%가 자녀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둔 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육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네. 얘기겠죠. 이런 육아 고충을 동료 남성 직원들에게 말하면 잘 공감해 줍니까? 아직까지는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박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